29번 Q&29 어법 문제죠. 자, 프랙티스 1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스토리. 이 글은 스토리에 대한 글이고요. 스토리들은 이야기들은 모든 문화 집단 안에 존재한다. 자, 그렇듯이. 자, 그러면 모든 문화 집단에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가 있어. 자, 그런 걸 봤을 때 스토리라는 것은 또한 have the potential. 뭐예요? 스토리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됐어요? 자, to support니까 느낌이 뭐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단 말이야. 그럼 1번은 뭐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라는 품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자, 투부정사는 구로 존재하기 때문에 to support the whole child.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 전체 아이입니다. 전체 아이들이 아니고요. whole child니까 아이 전체야. 그치? 아동의 전체를 지지해주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스토리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선생님 때 유행했던 개념인데 이걸 우리는 전인교육이라고 합니다. 그죠? 완전하게 인간 전체를 교육하는 거. 이걸 전인교육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아동의 전인교육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돼. 자, 이 프랙티스 1은요.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된 거야. 근데 순서나 삽입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헷갈려. 왜 헷갈리느냐? 연결어구가 없이 명사의 어떤 키워드가 흘러가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잘 봐주셔야 돼요. 자, 1번하고 2번의 순서를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번 문장 뒤에 2번이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2번도 보니까 스토리들은 널리 인정받는다, 인식된다. 그죠? 네. For the role, 뭐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전치사 하나 찍어볼까요? 그 역할에 대해서. 이 역할이 누구 역할일까? 스토리의 역할이야. 역할에 대해서 인정받는 게 있대. 어떤 역할이냐면 스토리가 하는 역할. 자, play the role in ing 하게 되면 ing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다. 자, 그러니까 항상 타동사 뒤에 명사가 지금 없단 말이야. 그치? play the role. 그러면 여기 있던 타동사와 여기 있던 명사가 이런 관계가 들어갈 때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즉 스토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상태래. 뭐 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help는 이렇게 쓰이는 거죠. help 명사 동사 원형. 자, 물론 여기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도 되죠. 자, 그럼 얘가 의미상의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develop language and literacy. 언어와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언어와 문해력.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언어와 문해력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스토리가 인정받았다.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가장 중요한 순서를 여러분이 링크를 걸어. 그러면 연필 들어보세요. 뭐죠? 여기는 어크로스가 걸쳐서, 뭐뭐에 걸쳐서, 다양하게 걸쳐서인데 어크로스 뒤에 명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영역과 맥락이 나왔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밑줄 한번 보면 다양한 영역들이 나왔죠.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영역들에게 걸쳐서 아이 전체를 전인교육, 아이의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뒷받침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놓고 그 뒤에 보면 특히 어떤 분야가 나왔냐면 language와 literacy가 나왔어. 자, 편의상 이걸 A라고 해보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양한 영역들이 좀 더 커요? 언어와 문해력이 더 커요? 여러분, 다양한 영역 중에 전인교육이니까 아이 전체야. 아이처럼 그려보자. 자, 아이 전체야. 이 중에서 뭐다? A와 B. 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들에서 전인교육을 시켜준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언어와 문해력이니까 2번의 순서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결국은 언어와 문해력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래서 주제는 사실 1번이죠. 1번. 그치? 그래서 아이의 전체적인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놓고 특히 스토리가 인정받는 역할이 바로 언어와 문해력이 있다. 여기까지 됐을까?
네, 그럼 여러분이 주제문이 1번이 될까 2번이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1번이 주제문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근데 그 중에 특히 이 A와 언어와 문해력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장까지 됐죠. 자, 그러면 2번 뒤에 우리는 A를 찾을 거야. A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걸 찾을 거야. 연필로 살짝 한번 해볼게요. 그죠?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해놓고 언어와 문해력을 줬고, 자, 3번 문장이 그러면 뭐냐면은 언어와 관련된 걸 거야. 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디까지가 이 언어고 어디까지가 문해력인지 번호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게요. 쭉 한번 읽어봐. 영어로 읽어보셔도 돼요. 한글로 읽어보셔도 되고, 어디까지가 언어에 관한 거고 어디까지가 문해력에 관한 건가. 여러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 직접 찾아보는 거야. 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20초만 드릴게요. 자, 혹시 선생님이 답 얘기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이 찾아놓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A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3번 문장하고 4번 문장, 여기까지가 language, 그지? 아동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5번 문장이 뭐냐면 literacy 얘기가 살짝 나오죠. 여기까지 됐을까? 그래서 글의 순서가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강 듣기 전후, 그죠? 가장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순서, 파란색으로 적을까? 우리 지문이 변형돼서 나오는 것 중에 순서와 주제 제목, 요거를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1차. 그죠? 자, 그 다음에 준동사나 접속사랑 쭉 보면서 어법 포인트를 같이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유형이죠. 여기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어떤 뭐 응용이 나오든 주제 뭐 보기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단어가 변형돼서 나와도 이건 틀리면 안 돼. 왜? 내신 지문이니까 우리가 미리 봤으니까 보기에서 걸러내야 되는 거죠. 설령 모르는 단어가 조금 있어도. 자, 그걸 여러분이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 글은 일단 여러분 서브 타이틀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 글은 뭡니까? 뭐가? 이야기, 스토리죠. 그렇죠? 이야기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의 발달. 적어 보세요. 자, 영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다? 언어, language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의 언어의 영향, 언어 발달이니까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는 literacy,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죠. 언어와 문해력, 자, 이런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다가 더 많다라고 해서 이제 글이 약간 이제 번호로 따지면 여기까지가 3, 4가 되는 거고요.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리터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5번. 리터리시가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밖에 플러스 알파.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가 6번이야. 그래서 전체 주제가 요것만 들어가면 안 되고 요걸 포함해서 요 플러스 알파 꼭 들어가야 돼.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전체 영향. 엄청나게 많은 영향. 그러니까 이야기는 되게 좋은 거야. 그치? 이걸 여러분이 주제 정리로 꼭 챙겨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서브젝트 칸에다가 조금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표현 한번 정리할까? 여기 어떤 거죠? A가 B에 미치는 영향, A가 B에 미치는 영향,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The influence, 영향 of A, 여기는 A를 여기다 주죠. 스토리가, 여기 스토리가 들어가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미친다? 아이들의 발달. 이때 전치사 on이 들어가죠. 인플루언스는 on이 들어간다면 어디다가? 아이들의 발달. 이렇게 되겠죠. 스토리가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거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로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향들이니까 influences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3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네. 자, 3번을 볼게요. 스토리를 듣고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요 ing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
주어를 단수 취급으로 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토리를 듣고, 두 번째는 스토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야기라는 건 어린아이들이 특히 이야기를 접할 때는 주제가 뭐니? 어떻게 됐니? 줄거리가 누구니? 뭘 뺏겼니? 약간 이걸 물어보잖아.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걸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단수로 봤습니다. 자, 얘가 주어고 help는 어떤 동사 패턴이죠? 준사역처럼 쓰일 수 있다. 명사가 동사 원형. 자, 물론 여기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자, 그럼 이게 의미상의 주어 동사라고 했죠. 아이들이 새로운 어휘를 배운다. 언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언어 문제인가?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리고 언어를 발달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언어 능력을 발달시킨다. 지금 병렬을 잘 보셔야 돼요. learn, 배우고, 해결하고, 그리고 발달시킨다. 그래서 언어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and refine, 가다듬는다, 정제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자, 그들의 사고 능력. 그러니까 언어와 사고력이죠. 사실은 언어라고 돼 있지만 언어는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언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사고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되세요? 그래서 3번 문장에 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2번 문장에서 여러분이 잠깐 먼저 끌어오시는 겁니다. 언어와 문해력 됐습니까? 네. 자, through story.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지금 강조되고 있죠. 스토리를 통해서. 그렇죠? 아이들은 배운다. 밑줄 한번 꺼볼까요? contextualized language. A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맥락화가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괄호로 쳐볼까요? 뭐 하면서? interacting with adult. 어른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맥락화가 있는 언어라는 거는 대화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아빠가 물어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이야? 물어보면 그 상황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화를 통해서 맥락에 맞게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질문과 대답.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맥락이 있는 거죠. 그죠? 질문에 따라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맥락화가 되어 있는 언어다. 자, 아이들은 어쨌든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맥락화가 되어 있는 언어를 배운다. 그죠? 대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쉽게 하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decontextualized language. 자, 요거는 밑줄 한번 또 그어볼까요? 그럼 이건 뭐야, 그러면? 맥락이 없는 거죠. 자, 맥락이 배제된 거야. 맥락이 없는 언어도 배운다. 근데 그걸 누가 배우냐면 individually, 혼자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언어 능력은 둘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야. 맥락화가 되어 있는, 맥락화된 언어 능력은 뭐냐면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질문의 요지도, 아니면 내가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대화. 이런 언어 능력도 배우고. 두 번째는 언어의 그냥 그 구사 능력이죠. 개인적으로 맥락화가 되어 있지 않아. 즉 혼자서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결국 이건 약간 사고력이죠. 이건 약간 상호작용. 선생님이 느끼는 느낌 뭐냐면 이 맥락화가 있는 언어는 상호작용 능력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두 번째, 맥락이 없는 랭귀지 능력은 결국은 내 혼자서 생각하는 거야. 사고 능력이야. 이 개념 이해되세요?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가 들어가 있어? 내가 생각한 걸 말로 풀어서, 그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거. 이런 언어 능력도 들어가고, 혼자서 뭐냐면 telling story context, 즉 스토리를 전하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혼자서 습득하는 어떤 이런 거. 또는 그들의 생각을 설명하는. 이랬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요 두 가지 능력을 배운다. 자, 언어 능력입니다. 요 개념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다양한 1, 2, 3, 4에 해당되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상호작용하는 것도 배우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배운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고를 깔고 있다. 그래서 중간에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their thinking, 생각을 가다듬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언어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와 사고 능력에 이 스토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5번 문장에서 찾아야 되는 단어는 뭐죠? literacy. 이걸 일단 먼저 찾아야 되겠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스토리를 활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스토리 리딩이라든지. 야, 스토리텔링과 스토리 리딩은 조금 다르죠. 스토리텔링은 내가 이제 말을 전해주는 거야. 혹은 이야기꾼이 와서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를 약간 전해주는 거고, 스토리 리딩은 스토리를 그냥 읽는 거죠. 네, 소리 내서 읽든 그냥 읽든 약간 두 개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 플레이, 스토리를 활용한 연극, 즉 스토리를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인정됐대. 뭐라고? 경험들이라고. 자, 여기 동사 패턴 보이세요? be recognized as. 이게 과거 분사형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구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recognize, 명사, 능동의 여기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가겠죠.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인정한다. 뭐라고? 경험이라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스토리라고 쓸까요? 스토리를 활용한 활동을 어떤 경험으로 인정된다. 자, 그럼 이제 이 경험을 설명해 주는 애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그죠? 자,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아이들의 literacy 나왔죠? literacy가 뭐죠? 문해력이라고 씁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 literacy가 좀 더 되게 넓은 개념으로 쓰이죠. 예를 들어 컴퓨터 literacy. 그럼 컴퓨터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문해력. 보통 이제 얘를 나타내는 말들이 많죠. 문해력. 혹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런 뜻이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기술 같은 거 있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 응용 능력, 이런 걸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단어가 literacy입니다. 자, 얘가 형용사 형태로 파생어를 보면 literate, 그리고 반대말은 illiterate, 문맹의, 이런 뜻이 있죠. 그 옛날에는 매체가 어쨌든 뭐 신문이나 글 같은 책각 같은 이제 그죠? 어떤 그 글자를 활용한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개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터러시가 좀 약간 이렇게. 그래서 스토리를 통해서 글을 읽고 쓸 줄 알면서 다양한 어떤 문해력, 문장 해독 능력, 이런 것들이 길러진다. 자, 그래서 어쨌든 리터러시 디벨롭먼트를 지지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냐면 in the home environment, 가정 환경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보육 환경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봄 센터나 아니면 학교에 이제 보내거나 그럴 때 이 스토리를 활용한, 이야기를 활용한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굉장히 아이들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고. 자, 키워드는 literacy, 앞에 것까지는 language.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language와 literacy가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 두 개가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다. 근데 literacy는 좀 더 활용 능력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읽고 상황을 해석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자, 6번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장에 이 5번이 정답인데 confirmed는 사실은 이제 confirm이 확인해 주다인데, 자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confirmed냐 confirming이냐 준동사 문제가 나오면 일단 얘를 먼저 떠올려 봐. confirm을 먼저 보는 거야. 자, 여러분 이 firm이라는 게 뭐죠? 단단한 확고한 굳은이 있고 con은 make의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 굳건하게 만드는 게 confirm이야. 그래서 confirm은 뒤에 명사 목적어가 보통 와요. 그래서 명사를 확인해 주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confirm 뒤에 더 benefit이 왔으니까 타동사 뒤에 잘 봐. 일단 명사가 일단 왔죠. 이게 동사 패턴이라고. 자, 그러면 어떤 이점들, 이 그리고 결국에 뭐야? 스토리의 이점들,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스토리가 가진 여러 가지 이점들인데 그 이점들을 확인해주는 스터디들이 많다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되게 어려운 포인트야. 그래서 동사 준동사는 항상 이 앞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스토리가 이점들을 확인해줬다. 여기까지 보면 얘는 맞는 거야.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동사가 여기 있지. abound는 무슨 뜻이냐? 얘는 풍부하다라는 동사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기 있는 얘가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이걸 보려면 이게 과거분사는 아니잖아. 왜냐면 명사 목적어가 왔잖아. 능동이라니까. 자, 만약에 얘가 과거분사가 되려면 여기 있던 명사가 앞으로 가야지. 그래야 이때가 얘가 confirmed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두 종류가 있다. 아무것도 안 오면 확인된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여기에 비동사가 오면 명사는 확인되었다. 약간 이렇게 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confirm 뒤에 뭔가 명사 목조가 안 오는 상황은 과거 분사가 맞아. 근데 지금은 명사가 왔다니까. 그럼 능동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은 과거 동사야. 스터디가 그 혜택들, 그 이점들을 확인해 줬다. 증명해 줬다. 이렇게 되면 이게 주어 동사가 되겠지. 근데 이 바운드가 나온다니까. 상대적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얘를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confirming이 뭐로 바뀝니까? 현재 분사구로 바뀐다. 개념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 이점들은 이점들인데 어떤 이점들이냐? 아이들의 노출이야. 자, 요것도 선생님이 여러 번 했죠. 이 exposure가 추상명사인데 맞아요? 아이들은 노출된다. 어디다? 스토리에다. 됐어? 아이들이 스토리에 노출되는 것에 있어서의 이점들이야. 자, 뭐에 대해서 이점이냐면 for cognitive skills. 전치사니까 뭐에 대한 인지적인 능력. 여러분 스킬은 기술이라고 해도 되지만 능력. 자, 그럼 요 for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틀 안에 이렇게 오브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오브가 되게 중요한 거야. 형언펜 한번 쳐볼게요. 즉 아이들의 스토리에 대한 노출해 주는 이점들. 아이들을 스토리에 노출시켰을 때, 접하게 했을 때 익스포저 뜻 잘 정리해 두시고 동사 패턴부터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얘의 이점들. 뭐에 대한 이점들이냐면 인지적인 능력.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인지적인 능력에 언어와 문해력이 들어간다고. 서치해주는 예시라고 했습니다. 예시. 예를 들면 reading readiness. 읽을 준비가 되는 것. 첫 번째. 읽을 준비가 돼 있죠. 자, 보통 읽을 준비라는 건 뭐야? 글자도 알고 문법도 대충 좀 알고 어휘력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 두 번째는 이해력. 문해력과 약간 겹쳐 있을 것 같고요. 논리적인 사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와 사고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뭐로 들어가 있다? 언어와 사고 능력. 인지 능력. 우리가 흔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에는 언어와 사고 능력이 있고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문해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거야. 요거는 포함 관계. 되셨죠? 네. 그래서 인지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확인해주는 연구들이 풍부하다. 이 개념 자동사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길죠. 근데 동사는 오히려 좀 짧고 주어 부부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번이 동사냐 준동사냐 문제가 나온 거야. 어법 문제가. 이런 걸 좀 잘 보시고 이런 걸 잘 풀려면 아까도 형용 펜치다 말했는데 전치사 오브. 얘가 여기는 얘죠. 얘가 미치는 영향. 얘의 이점. 얘를 했을 때 이점. 뭐에 대한 for cognitive skill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인지적인 능력에 대한 이점. 얘가 인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점이 있다. 이걸 확인해주는 연구들이 많다. 풍부하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서치해주는 마찬가지로 예시니까 얘네들과 같은 인지능력. 인지능력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인지능력은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읽을 수 있는 능력과 독해력과 이해력과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다 합쳐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쭉 연결한 거죠. 언어 능력과 문해력, 리터리시에 영향을 미친다. 자, 여기 그러나를 한번 볼까요? 그러나 사실 이건 역접이라고 보지 않고 강조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런 굉장히 많은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쳐. 하지만 내러티브의 영향은 자, 이 내러티브가 스토리랑 똑같아요. 기승전결이 있는 이 이야기를 내러티브스라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영향은 surpass. 지금 주어 동사 세트가 하나가 더 있죠. 능가한다. 뭘 능가한다? 경계, 뭐의 경계다? 바로 언어라는 어떤 기술 과목. 아트는 예술, 미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술이나 과목의 뜻이 있어. 그래서 언어라는 과목.
언어라는 스킬, 언어 능력의 경계를 surpass, 능가한다. go beyond, 넘어선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글의 주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야기가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랭귀지와 리터리시를 통한 인지 능력이 됐었습니까?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플러스 알파, 그리고 언어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다. 보통 뭐 있을까요? 뭐 논리력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인성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언어 과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 언어 과목에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봤을 때 언어 과목을 경계를 넘어선다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언어뿐만 아니라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거, 뭐 배려심이라든지 약간, 그치? 스토리를 통해서 아니면은 교훈을 얻어서 나는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인성 같은 거 이게 포함되긴 하지만 뭐 다양한 굉장히 많은 언급되지 않은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아동 발달에 있어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 되게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 될 수 있겠네. 그치?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순서를 좀 잘 해주고 어차피 이 지문에서 말하는 언어나 문해력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순서 정리를 좀 나름대로 해봤다. 이제 언어가 나와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대로 3, 4번 그리고 리터리시가 나와 있는 게 5번 해놓고 이야기는 단순히 언어적인 걸 넘어서는 약간 그런 굉장히 효과적이다. 약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좀 주제가 약간 좀 애매하죠. 무슨 얘기야? 그러면 언어 뭐 이건 뭐고 뭐 문해력은 뭐고 뭐 논리적인 뭐고 뭐 좀 헷갈려. 근데 그거를 너무 딱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체 흐름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순서랑 주제 정리를 통해 가지고 먼저 글을 딱 내 손아귀에 두고 좀 세부적인 내용, 그죠? 네. 특히 이제 어법이나 이런 응용되는 파트 이런 걸 통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만날 때는 자, 문제를 좀 풀 수 있게 해서 좀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많은 질문 기다리고 있을게요. 화이팅!